살고 싶고 사고 싶은 부동산 사부TV 팬더입니다. 2022년이 드디어 올랐습니다. 해가 떴고요. 제가 한 달 정도 방송을 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뭐 저랑 또 가까운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제가 그 서울 교대역 부근에 사부인이라는 또 이렇게 아지트 이런 또 공간을 또 만드느라고 또 잠깐 방송을 좀 못했는데 2022년부터 새롭게 꾸준하게 방송을 준비하려고 더 또 잘해보려고 또 우리가 스튜디오도 좀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준비하는 시간 동안 방송을 좀 못했는데 그저 먼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올해 2022년 더 즐겁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다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사부TV 위클리 교통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는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신분당선, 그 다음에 GTX, 그 다음에 9호선 중심으로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좀 해주시고요. 주변에 좀 많은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저희 사부TV 유튜브 방송은요, 같이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들, 그리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탐사대, 노선에 따라서 이렇게 현장을 좀 다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참여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네이버 카페에 사부 부동산이라고 검색하시면 정확한 풀네임은 살고 싶고 사고 싶은 부동산의 약자가 사부입니다. 그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거기에 사부TV라는 게시판이 있는데 그 안에 뭐 같이 현장에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같이 좀 해보고 싶은 것들 계속 공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같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이번 주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지난주 그리고 좀 제가 좀 한동안 좀 못했던 얘기가 있어서 12월 중순부터 1월 첫째 주까지 내용들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가급적 시간은 좀 30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즐겁게 그리고 편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이죠. 12월 달에 국토부 보도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천 충주 KTX 이음 타고 30분 이내 생활 건역으로 해서 중추를 다니다 중부내륙. 그래서 중부내륙선 이천 문경 철도 건설 사업. 그래서 그 중에서 이천 충주 54km 구간을 우선 개통한다. 중부 내륙과 수도권이 고속열차를 통해 하나의 생활권으로 구축되는 계기를 한다라고 하고요. 12월 30일 날 개통하고 31일 날부터 영업 운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직 저도 타보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시간이 되면 좀 타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중부 내륙선 특히 그 이천 충주 구간 그리고 전체 구간은 이천 문경 구간은요 93km입니다. 상당히 긴 구간이죠. 나중에 이게 남부 내륙선까지 쭉 연결돼서 서울에 우리가 고속도로가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있는 것처럼 중앙선과 경부선 사이에 있는 또 하나의 선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4km에 대한 구간을 우선 개통했다라는 얘기고요. 사업비로는 한 1조 2천억 이상 정도 들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에 투입되는 열차는 예전에는 ITX라는 그 EMU 열차를 표현했는데 지금은 제가 지난 방송도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KTX 이음 열차라고 공식적으로 명칭을 부여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요금 체계도 거리에 따라서 KTX와 거의 동일하게 요금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진 않았지만 거의 KTX 요금에 준해서 요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KTX만큼의 속도가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열차도 그렇고요, 선로 조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KTX만큼의 속도나 이런 것들을 기대해서는 좀 아니고 그 KTX 한 80%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속도와 선로 조건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뭐 보시는 것처럼 이천, 여주, 음성, 충주는 그렇게 많은 인구 분포를 확보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산업구조나. 근데 그러한 것들을 아무래도 교통의 한 축을 좀 이끌어내면서 기존에 1시간 넘게 걸렸던 구간을 이렇게 30분 안으로 좀 줄였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부내륙철도 수서에서 장내, 현재는 아니죠. 장내 수서역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요. 나중에 2023년, 그러니까 이제 내년이겠죠. 내년 어느 때쯤, 아니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 문경까지 이어지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서울에서 진입하려면 서울에서 수서역에서 결국 이게 지금 시작이 보시면 이게 부발에서 좀 움직여지는 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라인에서 좀 봐주시면 되고, 결국 수서에서 광주까지 이어지는 이 수서 광주선의 연결이 좀 필요하고, 장래에는 문경에서 더 내려가서 거제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철도까지 이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큰 축, 여기는 경부선, 그 다음에 여기는 중앙선이 가는데 그 중간에 하나가 더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경부선은 뭐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중앙선도 이렇게 가는 건데, 약간 노선은 이렇게 내려가는 거겠죠? 거제로 가다 보니까. 그 느낌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부발역이고요. 그래서 이천에서 부발까지 가는 요 구간이 이번에 개통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내 보시면 요 수서 광주에서 광주까지 이어지는 노선이 있습니다. 요 노선이 이어지면 경강선을 통해서 부발까지 이어지고요. 결국 충주에서 문경까지 이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거제까지 이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발은 부발입니다. 부발역. 나중에 뭐 평택에서 이어지는 선도 부발까지 온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뭐 가남, 감곡, 장호, 그 다음에 뭐 온천, 그 다음에 금가, 충주까지 이어지는 선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한 56.9km 정도 되고요. 그 이후에는 충주 좀 더 이어지고, 그 다음에 충북, 괴산, 문경까지 이어지는 여기 선이 더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아쉽지만 선로는 하나밖에 없는 단선철도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전체적인 연계선상을 한꺼번에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 부발에서 문경까지 가는 구간만 놓고 보면 노선의 의미가 크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서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충주나 문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일반 철도를 이용해서 이용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러한 구간을 서울에서 연결될 수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전체 노선을 보시면 부발에서 문경까지 이어지는 구간이 이번에 개통을 했다는 거고, 저도 빨리 한번 타러 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서에서 광주까지 이어지는 수서 광주 구간, 그 다음에 나중에 김천에서 거제까지 이어지는 남부내륙선까지 연계선상, 그래서 전체 큰 선로가 연결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보면 역마다 갖고 있는 도시의 인구 구조들이 다 많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수요를 고민하면 어쩔 수 없이 운행이나 이런 것들은 경부선이나 중앙선처럼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나중에 제가 얼마큼 또 운행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래에도 그렇게 당분간은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만큼 또 그 지역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상대적인 이런 토지나 이런 가격에 대한 부분들,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달리 보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결국 그 의미는 수서에서 광주까지 이어지는 노선과 이게 거제까지 가는 하나의 큰 축이 생길 때 그 효과가 클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 구간들은. 그런 의미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오늘의 또 핵심 주제 중에 하나고요. 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노선입니다. 신분당선 광교 호매실에 대한 얘기고요.
원래 예타 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전체적인 광교 중앙역에서요, 수성중학교라고 있습니다. 수성중학교 이후 호매실 구간은 처음에는 예타 때 단선으로 계획을 했었단 말이에요. 단선으로. 단선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 단선을, 이번에 기본계획에서 복선으로 바꿔버립니다. 복선으로. 맞죠? 그래서 전 구간을, 광교 중앙역에서 호매실까지의 전 구간을, 복선화하겠다라고 이번에, 계획을 짰었고, 확정했고, 고시까지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그리고 여기 4개밖에 신설되지 않지만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정말 오랫동안 되는 거냐 마는 거냐 언제 타는 거냐 이러한 고민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고민에 있어서 그래도 중요한 한 꼭지를 넘겼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국토부 계획상으로 보면 내년까지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턴키 구간은 시공사를 선정해서 진행하겠다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사업보다 특히 신분당선 광교 호매실 구간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좀 기다렸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설계나 시공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다. 앞으로의 어떤 내용들에 있어서는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될 노선 중에 하나가 저는 광교 호매실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작년에 벌써 이제 22년이니까요. 작년에 내년에 주목해야 될 가장 중요한 노선 중에 하나가 이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구간이다라고 누누이 얘기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선화된다라는 부분도 얘기가 됐었고 결국 그러한 것들을 국토부가 얘기했다라는 부분입니다. 현재 이제 올해 이제 아마 그 신사역까지 연결되는 구간들이 좀 개통을 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용산 그리고 그 밑으로는 봉담까지 이어지는 또 이제 연장 구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연장 구간이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 시간들이. 그거에 비하면 이 호매실 구간은 설계나 이 시공하는 시간들이 그렇게 늘어질 이유는 별로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가 좀 힘들었던 거지 앞으로는 상당히 말 그대로 맑음, 해가 뜬다, 해가 뜰 거다라고 보여지고 여러분들이 상당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계획도 중요하고 어떤 단계를 거쳐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종국적으로는 탈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계획들이 많으면 뭐합니까? 타지 못하면 다 의미가 없는데, 그러니까 탈 수가 있어야 그 지역에서 의미를 갖는 거고, 결국 시장, 가격, 아니면 뭐 전세든 여러 가지 상황들, 수요든, 이러한 게 탄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에 생기는 거지, 계획만 무성하고, 그림만 이렇게 좋다라고 하면, 그리고 실제로 잘 진행이 안 된다 하면은 저는 별로 크게 보면 의미는 적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물론 가격에 대한 것들은 좀 여러 가지 따져봐야 돼.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분, 또 우리가 가격에 대한 것들은 좀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래도 결과적으로 실수요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빨리 타야 된다. 저는 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현재 신분당선이 광교에서 일단 강남역까지 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광교역에서 보시면 광교역이 있고 광교 중앙역이 있고요. 광교역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지선화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하고, 결국 광교 중앙역에서 맞죠? 올림픽 경기장, 그다음 수성중학교, 화서역, 호매실까지 가는 4개 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얘기는 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요 4개 역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사 규모는 약 1조 원 정도고 4개 역이 신설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단축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여기가 이제 SB 신분당선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6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역, 여기죠. 수원 월드컵 경기장역. 원래는 예타 때는 이렇게 꺾어가려고, 아무래도 노선을 좀 줄여보려고 했는데, 결국 인도건 동탄선이, 신수원선이 좀 더
종단상으로 보면 좀 높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인덕원 동탄이 좀 그 위쪽에 깔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공사를 감안할 때 사업의 진행 속도가 상당히 유사하고, 이번에 그 이제 동탄 인덕원선, 정식 명칭은 동탄 인덕원선. 그러니까 원래 노선을 할 때 건설명으로 구분할 때는요, 남쪽을 먼저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탄 인덕원선, 뭐 인덕원 동탄선, 다 같은 얘기고요. 동탄 인덕원선 나중에 운행할 때는 또 이름이 바뀔 수 있어요. 아무튼 공사할 때는 동탄 인덕원선이라고 정확히 불러주시면 좋겠고, 그 구간이 이렇게 종단상에서 같이 이어지는 구간이고, 아마 여기 횡단보도가 하나 있고, 여기에 이제 되게 지역에서 유명한 커피숍이 하나 있습니다. 그 횡단보도와 커피숍 사이로 이렇게 역들이 생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 신분당선이 좀 더 상단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동탄 인덕원선 여기 좀 하단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아마 공사의 상황을 보면 거의 좀 유사하게 지하 어차피 터널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쩌면 이 부분을 좀 공통된 분모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SB6이라고 역을 표현하고, 뭐 일단은 계획상으로 보면 대형 일괄 턴키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겠다. 아무래도 시간을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게 인덕원 동탄이 발주가 들어가서 올해 한 2천억 정도, 1,000억대 후반 정도 공사비를 국토부가 태워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그게 전 구간을 다 하는 건 아니니까 요 구간은 조금 더 동탄 인덕원선 때문이라도 공사를 좀 더 빨리 재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2024년에 계획상으로는 착공을 할 예정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아무튼 단계별로 검토해서 공사가 진행되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강남 신사 구간, 맞죠? 이제 내년 올해, 그러니까 올해죠. 지금 21년이니까 이제 올해 신사역까지 개통이 된다라는 건 정말 노른자 땅만 가는 라인이에요. 신분당선 자체가 강남역 위에 구간들이 정말 다 가고 싶어하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역들이라고 보여지고, 향후에 이제 저쪽 용산까지 이어지는 구간,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뭐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미리 가실 건 아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사업상으로 보면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당장은 눈앞에 당장 펼쳐질 요 구간들을 살펴보시는 게 우선인 거지, 그 이후에 연장까지 고민하시는 건 상당히 타이밍상으로 좋지 않다. 타이밍상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러한 생각입니다. 자, 현재 보시면 여기 강남역에서 쭉 올라오면 판교 강남역이죠. 내려와서 광교 중앙역까지인데 차량기지라는 곳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광교역입니다. 경기대 광교역. 그래서 여기를 SB5역이라고 불렀고, 예전에 보면 여기를 SB 5-1역이라고 했어요. 요런 건 약간 지선의 의미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운행을 한다라고 하면 열차가 이제 어떻게 운행이 될까요? 이런 부분들 좀 지역에 민감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방송상에서는 좀 깊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작년 재작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여기 지선에 대한 그 우려 때문에 지역에서 대규모 이런 집회들도 많이 했던 곳입니다. 아무튼 계획상으로는 중앙역에서 여기가 월드컵 경기장, 수성중학교, 그 다음에 화서역, 그 다음에 여기 호매실역이고, 장내 이렇게 봉당까지 이어지는 구간이 이렇게 생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강남역에서 그렇죠? 판교역, 정자역, 광교중앙역까지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운행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올해 드디어 기대했던 신노년인가요? 노년 신사까지 이어지는 요 핵심 구간을 신분당선이 연결해 간다라는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2024년 착공을 목표로 호매실까지 준비하고 있고, 장내 봉당까지 검토하고 있고, 용산까지 검토하고 있고, 삼성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요 구간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구간은 좋든 싫든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요 구간을 살피셔야 돼요. 시간이 좀 더 길면 다양한 얘기를 하고 싶지만 지금은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세 번째 얘기입니다.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계획을 변경해서 수립하고 확정했다라는 얘기고, 부지가 상당합니다. 서울에 이런 부지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면적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다만 여기 미군 기지 이전과 여기에 대한 폐기물이라든지 기타 과연 이게 전부 다 한꺼번에 이전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우려들은 다 하고 있다라는 거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보시면 전쟁 기념 하나의 큰 다 블럭이죠. 그 다음에 중앙박물관, 그 다음에 예전에 있는 수송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편입돼서 과연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고 봐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다 예전에 미군 기지였잖아요. 용산 미군 기지. 여기에 여기도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도 박물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있고요. 이런 것들을 엮어서 하나의 큰 공원화 시키겠다라는 게 요구인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군이 썼던 유엔사나 이 수송부 자리 부분도 결국 이제 민간 사업으로 이어진다는 얘기고, 이렇게 넓은 서울의 한복판에 이렇게 넓은 구간이 공원화되고 개발하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최근래 앞으로도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넓은 공원이 생기는 것들이. 그래서 저는 용산 역세권 개발의 규모가 많이 축소되었다 하더라도 결국 용산인 얘기가 계속 대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솔직히 성수동도 마찬가지로 서울숲이 없었다라면 과연 지금의 성수동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수동에 원래는 옛날 말 타고 가는 그런 경마공원이 있었던 곳이었잖아요. 옮겨가면서 결국 서울숲이 생기고, 또 분당선 서울숲역이 생기고, 또 그 부지 안에서 상업재를 활용해서 거기에 또 갤러리 홀이라든지 이런 아크로 이런 것들을 막 건설하면서 결국 성수동의 중공업 지역의 여러 변화들 뿐더러 이런 서울숲 중심에 뭔가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정말 서울의 삼성역하고 창동역하고 어쩌면 용산역 주변이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 주변에 있다라는 것만 해도 저는 정말 큰 행복이라고 보여져요. 어딘가 또 크고 작은 공원들과 또 출입구가 생기고 어떠한 개발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왕이면 부동산 시장이 조금 안 좋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요 주변으로 뭔가 좀 구체적인 것들을 좀 확인해 보면서 가급적 좀 출입구나 이런 쪽으로 연관을 해가지고 좀 살펴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또 분당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분당선 얘기를 하면서 신사역까지 이제는 올해 개통이 되고, 그 다음에 원래는 한남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한남은 안 가고, 맞죠? 동빙고, 맞죠? 동빙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중앙박물관, 그 다음에 이렇게 용산으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수송부 자리 부근의 동빙고와 그 다음에 여기 중앙박물관 요 중심에 요러한 내용들까지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강남이나 서초 이런 구간이 되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기대되는 차기 미래 모습은 결국 용산이다. 그리고 이 공원 주변의 도보권, 그리고 이 신분당선 이런 연결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고민하시면, 물론 비싸죠. 비싼 게 문제인 거지만 가급적 좀 시장이 좀 가격이 좀 조정받거나 아니면 시간이 좀 정체되는 때가 분명 오잖아요. 그때
한번 옮겨갈 곳, 이곳을 저는 용산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꼭 챙겨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맞죠? 큰 그림만 보지 마시고 구체적인 사업들과 주변에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 결국 찾는 분들한테는 보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짧은 얘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KTX 행신역이 새롭게 단장된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기존에 있는 역에서 새롭게 행신역이 단상이 돼서 동선이 길었다는 거죠. 그 부분들을 조금 해소하겠다라는 거고, 역사를 증축하고 연장해서 뭐 동선을 좀 더 편하게 했다, 거리가 멀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는 행신역에서 좀 더 위치를 조정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조감도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더 옮겨갔다, 개선을 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도 좀 이쁘게 했다. 이게 작년, 벌써 이제 며칠 안 됐지만 작년이니까 12월 24일 날 게시를 했다라고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사를 또 몇 개 보겠습니다. 또 오늘 핵심 기사인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짧게 좀 얘기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선 주자죠. 뭐 가급적 정치적 얘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입니다. 뭐 지금 상황이 이렇게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과연 수도권이 전체 맞죠? 국민이 한 5,200만, 한 5,100만 얼마 먹을 거 되는데 거의 면적은 한 12%밖에 안 되는데, 맞죠? 이 인구는 한 50%란 말이에요. 유권자들도 이제 그만큼 많이 있는 거고, 결국 이분들을 달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내부적으로 고민했을 때 결국 교통망, 맞죠? 이런 것들이 보면 작년, 21년, 20년 상당히 핵심 의제였단 말이에요. GTX라는 것들이. 근데 그거를 다시 한번 끄집어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끄집어냈는데, 일단은 제가 노선을 보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왔던 이런 구상안입니다. 구상안.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A 노선 볼까요? 이렇게 노선이 있죠. A 노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강까지 가는 게 이제 A 노선입니다. A 노선 봤더니 A 노선 연장하자. 어디까지? 지지역까지 가자. 그 얘기를 하나 했고요. B 노선, 송도에서 갑니다. 쭉 가고 서울역을 환승하고 쭉 가고, 별로 B 노선을 건들지 않았네요. C 노선, 덕정역입니다. 덕정역, 의정부 얘기는 하지 않았네요. 저기 동두천, 뭐 이것저것 다 했으면서 왜 동두천 얘기를 안 했을까요? 섭섭하게, 맞죠? 뭐 이것저것 다 했으면 가급적 동두천도 좀 얘기를 하지. 쭉 가고 갑니다. 갑니다. 맞죠? 금정에서 쭉 가죠. 수원, 여기네요. 여기서 병점, 오산, 까지 좀 이어지는 요 구간을 좀 넣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택까지 이어지는 선로를 연장한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요, D노선을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좋습니다. 사진이 좀 안 보여서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보여지고, 예전에 한번 검토했던,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여기는 지금 가산 디지털로 얘기를 해놨네요. 그 다음에 뭐 신림, 사당, 강남, 맞죠? 교대 강남, 잠실에서 전에 검토할 때는 일로 갔었는데, 이제 교산지구를 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팔당 쪽으로 올라가는 걸 하고요. 또 하나를 수서에서 선로를 더 연결하고 광주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선로를 뭐 Y자 노선 같은 형태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D노선을 좀 많이 선을 거놨습니다. 그리고 2노선이 있어요. 2노선은
공항철도를 활용하자. 그리고 나서 쭉 가서 새롭게 정릉을 뭐 가고 광운대를 연결해서 경의중앙선을 활용해서 뭐 가자. 요게 이제 이 노선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F노선이 있어요. F노선. 위에는 뭐 서해선과 뭐 교외선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기존에 있던 순환선을 하고 수인 분당선을 공영을 해서 타고 가서 이렇게 순환하는 요설로 서해선이죠. 그 다음에 수인 분당선, 그 다음에 뭐 교외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그 외곽 순환선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노선을 보고요. 야, 참 어렵다. 이거를 설명을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과연 이게 실현이 가능할까. 상당히 많은 순간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일단은 저는요. 설계를 해봤잖아요. 계획을 해봤잖아요. 그리고 사업비 검토를 해봤잖아요. 그리고 부동산도 알잖아요.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들도 알잖아요. 종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진짜 쉬운 얘기가 아니고요. 일단은 이게 뭐가 문제냐면 급하다, 선거용이다, 분명히 선거용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발표할 시점이 뭔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 아니었고 뭔가 당장에 급한, 그러니까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내놓은 하나의 구상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기존에 검토했던 A, B, C 거기에 추가로 D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노선, F노선,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건 없어요. 철도에서 안 되는 건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노선입니다. 불가능한 노선이고 지금 B노선, C노선, D노선도 잘 못하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노선을 그렸을 때 생기는 경제적 이득이나 상황들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급한 공약을 끄집어냈구나. 결국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이 이러한 것들을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결국 시장에서 상당히 어떤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을 어쩌면 그 지역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그리고 계획에 없던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러한 뭐 갈망이나 니즈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어쩌면 선거의 표에 대한 일부라도, 다만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라도 좀 연결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이 노선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을 정도예요. 이게 순환선이라는 건 철도에서 의미가 없고요. 그렇게 가지도 못합니다. 갈 수도 없고요. 하물며 여기에는 전동차가 가는 철도 노선에 GTX가 가면 뭐예요? 속도를 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 순환선 자체는 아예 이거는 GTX랑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끄집어낸 사람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 노선도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 노선 또한 결국 저는 이것도 어렵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나마 대안이라면 D노선에 대한 재검토는 있을 수 있다. D노선에 대한 재검토는 맞죠? 다는 못하지만 뭔가 그래도 좀 더 끄집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D노선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재검토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수소를 연결해 간다라는 건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D 노선을 연결해 가는 건 어려워요. 차라리 뭐 C 노선이나 A 노선이 갈 수 있는 약간의 희망은 있겠지만 D 노선이 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계획이다.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그나마 가능성은 A 노선을 좀 일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 또한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일정이다라는 거고, 결국 GTX 운행에 대한 부분이고, 선로를 공유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결국 공용한다라는 건 그만큼 열차를 많이 못 태운다는 얘기고, 결국 선로가 Y자로 가는 순간, Y자로 가서 열차가 100대가 다니는 게 200대가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100대를 가던 게, 원래 여기 100대 가던 게, 이렇게 Y자로 가면, 뭐 50대 50, 아니면 뭐 80대 20, 이런 식으로 쪼개지는 Y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득이 있겠냐.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또 지역계, 내년에 또 지방선거도 있단 말이에요. 올해죠. 올해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결국 정치적인, 어쩌면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약간의 좀 쇼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좀 봐야 될 구간이 있다. 일단은 A 노선보다는 요 C 노선에 대한 부분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노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는 것처럼 다는 아니어도 평택까지 이어지는 것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토부가 이 범위를 50km로 확대했단 말이에요. 결정이 됐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시행령상에 정해지는 40km의 범위를, 그 기준이 강남역 기준이거든요. 강남역 또는 서울시청 기준, 이 범위를 넓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택까지는 간다. 이거는 상당히 맞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다만 A보다는 C 노선의 연계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저는 A로 가면 되게 베스트인데, A 노선은 SRT가 가야 돼요. 그래서 GTX가 막 비집고 가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C 노선은 뭐 병점이나 오산역을 포함해서 평택까지 이어지는 것들이 좀 더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열려 있다. 다만 운행 횟수는 다른 노선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 그런 느낌은 좀 듭니다. B 노선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고요.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E와 F는 현실성 없는 얘기다 라고 좀 정하고 싶고요. D 노선의 변수는 남아있다. 그리고 C 노선의 연장 부분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A 노선에 대한 연장은 그 다음 차례일 수 있다. 하지만 SL2와의 병행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B 노선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그런 얘기를. 일단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판단은 뭐 각자 이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요 기사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기사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제가 좀 너무 생각을 깊게 했는데, 조선 비즈에 이경탁 기자님 이렇게 쓰셨는데요. 추가 건설 A노선, C노선 평택 연장 DEF, 그 다음에 컴팩트 시티를 조성하겠다 뭐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GTX 노선을 중심으로 컴팩트 시티 말은 좋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지하철을 직접 타보십니다. 그리고 이거 진짜 어렵구나. 한번 타보시겠죠. 어렵구나. 왠지 다 정치 관계자분들 같기도 한데, 그러면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수도권 중심에 GTX는 확장해야 된다. 그리고 GTX 역 중심으로 하나의 메가시티가 필요하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GTX 노선에 대한 착공 얘기,
세계 노선을 전체로 아르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구간들의 GTX를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단은 C노선을 동두천 표현을 하긴 했네요. 예, 기사에서 여기는 좀 표현하진 않았지만, 여기 위에서 보니까 기사 내용에는 동두천까지 얘기를 해놨습니다. 기사 얘기로는. 그 다음에 D노선과 D노선을 이제 Y자형태로 가겠다. 그리고 8당으로 하나는 빼고, 그 다음에 이쪽 경강선 일부를 활용하자 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 E노선 보시는 것처럼 위로 올라가는 얘기입니다. 인천, 김포, 정릉구리, 남양주를 연결한다. 그 다음에 경의중앙선을 활용한다. 그 다음에 F노선은 하나의 순환선처럼 메가시티를 연결하겠다 라는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발표를 하면서 결국 세계적인 메트로폴리스의 뭐 이런 세계적인 도시보다 더 많은 광역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주변의 컴팩트 시티, 그러니까 컴팩트가 압축이잖아요. 좀 더 주변에 압축된 도시를 뭐 상업지를 엄청 두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뭐 높은 고밀도의 계획들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지를 확보해서 조금 더 주변에 많은 이런 고층 건물들을 세우고 뭐 이런 출퇴근이라든지 이러한 기능들을 상당히 이렇게 좀 그 구간 안에서 하겠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그 주변의 역과 차량 기지를 통해서 좀 많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게 기사의 내용입니다. 좀 오랫동안 얘기를 해서 넘기고요. 또 MS 투데이라는 기사에서 GTX 춘천 연장 비가능할까? 이건 좀 다른 얘기죠, 아까랑.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좀 꺼낸 거는요, 이번에 개선 방안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역별 지점이라서 서울 같은 경우는요, 서울시와 강남역을 중심으로 거리 반경을 기준을 삼아 놨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조정해서, 그렇죠? 청량역도 좀 하면 어떠냐. 예, 그러면 아무래도 동쪽이나 북쪽에 조금 더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는 거죠. 또 삼성역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뭐 아직 결정은 아닌 듯 합니다. 좀 더 확인해 봐야겠고, 거리 반경은 예전에 40km, 반경 40km였다는 거예요. 근데 50km로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표정 속도도 뭐 좀 여러 가지 좀 가능성을 열어두자, 이런 얘기를 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제 조건 하에서 과연 춘천에 이런 광역철도가, 그러니까 GTX죠, 광역철도가 들어올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좀 기사에서 했는데, 잠깐만 보겠습니다. 잠깐만. 보시면 MS 춘천 실현될까 나오고요. 광역철도 기준 개선안 발표, 그러니까 작년 12월이죠. 어떻게 하겠다라고 개선안을 발표합니다. 그 안에 중심점을 서울시청하고 강남역으로 좀 한정했던 부분을 좀 넓히고, 그 다음에 반경을 좀 더 넓히고, 그 다음에 통행시간, 속도도 조금 더 완화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춘천도 GTX-B, 왜냐하면 경춘선이 다니기 때문에 이왕 GTX 오는 거 춘천까지 와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춘천시로부터, 맞죠? 청량역은 청량역 뭐 기준으로 보는 건지요. 많이 떨어져 있지만 GTX가 통행시간 60분, 맞죠? 거리 또는 통행시간까지 같이 좀 보는 거니까요. 맞죠? 통행시간까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결정되는 건지 좀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아무튼 통행시간을 고져서 60분 안에 가능하다라고 하면 전체 구간을 얘기하는 거겠죠. 전체 구간. 연장을 했을 때 전체적인 시간이 60분 아니다라고 하면 그 의미 때는 충족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맞죠? 당초에는 거리가 멀어서 안 됐지만, 맞죠? 이번 개선안 발표로
뭐 얘기는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정안에 대한 심사 맞죠? 그다음에 인구 50만, 생활인구 100만 맞죠? 요거에 대한 것들이 아직 국회에서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좀 더 이제 지켜보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춘천도 GTX가 좀 와야 된다, 그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지하철 버스 4단계 구간입니다. 4단계 구간. 4단계 구간이, 착공, 본착공이라고 좀 보여지진 않고요. 제가 현장에서 아직 뭐 착공에 대한 느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튼 상징적 착공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많이 지금 지나가서 좀 이 얘기는 좀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하는 걸로 좀 보고요. 현재 중앙보훈병원까지 운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결국 작년 하반기에 왕숙지구, 왕숙 1지구, 왕숙 2지구 때문에 9호선 남양주 연장 구간에 대한 기재부에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나왔던 얘기의 일환으로서 결국 사전에 4단계 구간이 연결이 돼줘야지 남양주 구간도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조금 더 공사의 속도를 갖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앙보훈병원에서 생태공원, 그 다음에 한영고, 외고죠, 그 다음에 고덕역, 그 다음에 고덕광일지구,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서 올라가서 다산 지금지구 정도로 가면 맞습니다. 그건 뭐 예전에 설명을 많이 드렸고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하철은요, 서울 구간 같은 경우는 한 1km에 여기 하나 정도 생깁니다. 그리고 지역으로 가면 한 1.5km 정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맞죠? 그리고 이제 인구가 적다 그러면 한 2km까지, 그리고 산자락이 있다 그러면 산자락을 관통하는 구간은 좀 생략을 하고요. 이런 식의 의미를 살펴보면 되고, 그래서 많이 좀 관심을 갖거나 질문하시는 구간이, 여기가 지금 강일지구란 말이에요. 여기 강일 지구 1지구, 2지구, 3지구 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1지구, 2지구, 3지구인가 막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세 개로 나눠서 합니다. SH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 구간에 따라서 역을 어디에 더 둘 거냐, 그러니까 뭐 여기에 하나 정도 둘 수도 있고요. 역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 강일역처럼 맞죠? 요 구간에 역을 하나 둔다. 그리고 또 여기에 하나 둔다. 요런 것도 가능합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거리상으로 보면 두 개의 역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 다만 그렇게 역이 서울을 벗어나면 많이 생기진 않는 게 추세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역 공사를 하다 보면 그냥 뭐 1,000억, 2,000억은 그냥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역이 많이 쓰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여기는 그래도 인구가 적지 않고 또 여기까지는 서울시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좀 검토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서울이니까 여기까지는 먼저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남양주 구간으로 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하긴 열려 있는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남양주 9호선 남양주 연장에 대한 부분을 빨리 하려면 4단계가 먼저 돼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부동산 시장들이 되게 좋았고 또 앞으로는 좀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속도가 오래 걸리는 이러한 노선들은 나중에 시장이 조금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당장은 아니지만 한 2, 3년 후가 되면 그때 챙겨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당장 저희한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급한 건 앞으로 5년이든 10년이든 그 안에 탈 수 있어야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안에 뭔가 조금 더 여러 변화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요 4단계 구간 중심으로 뭔가 판단과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그래서 좀 참고해서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니까 뭐 부산 도시철도
가급적 저도 지역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갔고요. 다음에는 지역에 대한 좀 얘기를 많이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방송도 보고 다 하면 좋겠지만 오늘은 지금 한 50분이 벌써 됐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여기 보시면 사상하단선이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위에 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결국 여기가 이제 2호선 사상역입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다 연결되는 구간들이고 다 연결되는 구간들이고, 요 구간에 여러 산업단지라든지, 요런 여러가지 업무시설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요 구간에 나름의 의미가 있어요. 이 구간에 의미가 있고, 여기 또 하단 이후부터 또 이렇게 연장되는 선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 방송의 내용을 원래는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방송의 내용을 보면, 시민들의 불편이 너무 많다. 그래서 빨리라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공정률이, 구간이 전체적으로 한 6km, 한 7km,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정기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지금 1월이니까 23년의 운행은 공정률 상황으로 보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2024년 정도 돼야 이 노선을 좀 이용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 그래도 요 구간에서 요 구간이 다른 데에서 우회전으로 돌아가기는 되게 어려운 구간인데, 노선의 구간이 길지 않지만 그래도 우회하는 것보다는 지하철을 통해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여기가 지금 부산으로 보면 약간 서측입니다. 그리고 이쪽을 창원까지 이어지는 구간에 대한 중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노선의 의미는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내년보다는 2024년 정도에 운행이 되지 않겠냐라고 좀 보여집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요. 이 정도까지 좀 한 주간의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가급적 제 목표는 30분, 40분 안에 한 주간의 소식을 짧게 정리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더 길어졌는데, 다음부터는 좀 시간을 좀 가급적 좀 줄여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매주 월요일 날 7시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다라고 약속을 하고요. 위클리 교통 외에도 제가 당초에 계획했던 여러 가지 전문가 초대석, 그 다음에 탐사대 내용, 그 다음에 퀴즈쇼, 이런 재미와 그 다음에 정보, 이런 것들을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라고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첫 번째 방송이고, 두 번째 둘째 주에 발표를 하지만 첫 번째 방송이고, 올 한 해 또 열심히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정말 주변에 많은 홍보가 돼야지 저도 좀 힘을 내고 방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 독려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를 하실 분들은 네이버 카페 사부 부동산을 검색하시면 그 안에 사부 TV 게시판이 있으니까 거기를 참고해 주시면 직접 참여도 할 수 있고, 궁금증에 대한 것들, 그 다음 기사의 내용들,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들도 라이브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속 시원하게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고 싶고 사고 싶은 부동산 사부TV 밴더였습니다.